네, 스위프트 튜토리얼 17번째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콜이란 C++의 추상 클래스와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 C++의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객체를 생성하는 용도가 아니고 상속을 통해서 이 추상 클래스를 물려받은 클래스가 반드시 가져야 할 프로퍼티하고 메소드를 정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바에서 보시면 인터페이스라는 것 역시 있는데요.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한 클래스가 반드시 구현해야 될 메소드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특정 객체가 갖추어야 할 기능이나 속성을 정해 놓은 설계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프로토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문법적으로 살펴보시면 실질적 내용은 없는, 그러니까 구현은 되어 있지 않은 프로퍼티 메소드의 선언문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토콜을 이용한 객체에서 내용을 정의하고 있고요. 정의해야 하고요. 프로토콜에 선언된 프로퍼티 혹은 메소드를 이 프로토콜의 명세, 스페시피케이션이라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같은 경우 선언시, 클래스나 구조체 마찬가지입니다만 콜론 문 뒤에 구현해야 할 프로토콜 이름을 적어주는 방식이죠. 자, 프로토콜을 선언하고 구현하는 예제 코드를 통해서 프로토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샘플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 프로토콜을 구현했는데요. 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variable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목적으로 그죠? 네, 사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얘는 네, 이와 같이 프로토콜은 객체를 생성하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토콜은 여기에 있는 구조체 맨은 이 샘플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구현해야 하는 구조체로 선언되어 있죠. 그러면 이 구조체 맨은요 반드시 프로토콜에 있는 DSC, 디스크립션 부분을 구현을 해야 합니다. 만일에 여기서 구현을 하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에러가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조체 우문도 마찬가지고요. 클래스 펄슨도 마찬가지로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것을 구현해야 합니다. 네, 프로토콜은요, 구현해야 할 내용의 명세서이므로 구현하지 않으면 클래스든 구조체든 오류가 발생합니다. 초기화 구문에 대해 살펴보면요, 프로토콜에서는 역시 초기화 구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메소드하고 마찬가지로 실행 블록을 만들지 않고, 그죠? 이때 매개 변수 타입뿐만 아니라 매개 변수 이름까지도 일치해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클래스를 초기화 구문에서 클래스에서 초기화 구문을 구현할 때는 이 required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init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은 init과 init 메소드를 갖고 있네요. 그죠? 초기화 구문이죠. 하나는 매개 변수가 있고 하나는 name이라는 매개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스트럭터가 init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스트럭터로 선언됐네요. 그죠? 그러면 역시 얘는 init과 init 두 개를 다 가져야 되고 역시 파라메터가 없는 init, 파라메터가 있는 init 둘 다 가져야 됩니다. 클래스와 다른 점은 클래스에서 init을 구현할 때는 여기서 반드시 required 키워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 코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토콜, init 프로토콜은 init과 init 초기화 구문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매개 변수가 없고 하나는 name이라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체가 init 프로토콜을 구현하도록 선언되어 있고요. 클래스 역시 init 프로토콜을 구현하도록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init을 구현해야 되는데 클래스의 경우는 init을 구현할 때 required, 필수적이다 라는 뜻으로 얘를 선언해 줘야 되고요. 만일에 이게 없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스위프트는 다중 상속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other 클래스와 parent 클래스가 있으면 두 개의 클래스를 상속받은 child 클래스 이렇게 선언하면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다중 상속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프로토콜을 쓰는 거죠. 다중 프로토콜 구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다중 상속은 허용하지 않으나 상속과 프로토콜 구현을 동시에 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상속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오버라이드를 써야 되고, 그죠? 또 프로토콜을 초기화 구문에서 구현할 때 init에서는 required 키워드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기에 보시다시피 parent 클래스와 테스트 프로토콜을
하나를 상속받고 구현하는 child 클래스는 override required init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확장 구문은요, 클래스를 이미 구현한 후에 우리가 수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클래스 코드를 수정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기존 클래스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extension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클래스를 확장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장 구문에서는요,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방식으로도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해당 클래스에서 이 프로토콜을 구현한 것으로 처리되고요. 클래스를,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기존 클래스를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렇게 정리하였고요. 레저베이션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렇게 선언해 두었습니다. 자, 이제 이 게스트의 기능, 여기 보면 프로퍼티하고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프린트 레저베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추가로 구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extensio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이 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 코드는 요걸 직접 수정하지는 않고요, 요 게스트의 기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저베이션에 보니까 프린트 레저베이션이 구현하도록 목록화되어 있죠. 그러면 요 구현하도록 되어 있는 목록에 따라 함수를 구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스트 객체를 생성해서 프린트 레저베이션 하면 이와 같이 출력이 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